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법무민 세종의 송우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노동법의 은하에서 사람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제목이 좀 거창한데, 그러니까 노동법이 굉장히 좀 영역이 방대하거든요. 뭐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만 하더라도 채용부터 이제 뭐 임금, 뭐 근로시간, 뭐 저기 뭐야 미성년자와 뭐 여성의 보호, 뭐 해고 뭐 쭉 있고 뭐 노동조합에 관련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오늘 강의 대상이 이제 스타트업의 주로 뭐 팀장님 내지는 그 위에 이제 뭐 C레벨급 분들이라고 들었고 이제 강의 주제도 좀 그분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노동법에 되게 많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에 관련된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더 이제 자세하게 아실 거니까 이 자리에 오실 만한 분들께서 이제 좀 전문적인 그런 인사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좀 실제로 접하실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주제로 잡아서 좀 사례 위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노동법의 지뢰밭에서 살아남기라는 그 제목을 잡았었어요. 근데 좀 내용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넓다는 의미에서 은하라고도 썼고 이제 뭔가 우리가 잘못 대처를 했을 때 안드로메다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내용은 이제 크게 뭐 채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뭐 케이스, 그리고 재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퇴직 단계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좀 몇 가지로 이렇게 잡았고요. 재직 단계는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노동법 관련된 이슈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팀장님 내지는 뭐 C레벨급의 그런 이제 관리자들께서 가장 좀 많이 접하실 수 있고 또 본인께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채용 단계고요. 뭐 채용 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을 많이 보시죠. 그뭐 A 팀장이라고 이름 줬지만 뭐 경력성 입사 면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죠. 많이 물어보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관련된 이력서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뭐 결혼하셨습니까? 뭐 어디 사세요? 좋은 데 사시는데 혹시 작아세요? 뭐 부모님들 혹시 뭐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쉽게 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약간 좀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법은 아니고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인데 여러 가지 의무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제 거짓 채용 광고 해가지고 뭐 실제로는 채용할 생각이 없으면서 거짓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혹은 뭐 채용에서 광고한 내용 뭐 정규직으로 뽑아주기로 했는데 뭐 정작 계약서를 쓸 때는 뭐 이제 계약직으로 쓴다든지 뭐 채용 서류를 이제 귀속하게 강요를 한다든지 뭐 채용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을 규정한 그런 법인데 거기서 이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그러니까 채용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구직자 본인에 대해서는 신체 특징, 뭐 당시 키가 얼마인가요, 뭐 신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이런 것들, 출신 지역, 뭐 혹시 전라도 출신이신가요, 뭐 경상도 출신이신가요, 뭐 혼인 여부, 재산 이런 것들 물어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해서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거에는 뭐 큰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설정이 돼 있고 구직자께서 와가지고 그 면접을 봤는데 저런 뭐 질문을 듣고 좀 약간 불쾌했다 나와가지고 신고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 이제 과태료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 단계로 했었는데 근무 단계로 설정이 됐네요. 업무상 질책에 대한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리더분께서는 뭐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얼르고 달래고 뭐 혼내기도 하면서 이게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얼르고 달르고 혼내는 게, 특히 혼내는 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가 있는가. 특히 요새는 뭐 MZ 세대 뭐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런 거에 좀 민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점점 갈수록 좀 저도 이제 후배들을 다루고 이제 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어느 선에서 이게 뭐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 두 가지 사례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이제 법원 그 판례 사례예요. 부하 직원을 질책하는 비팀장입니다. 니들 대학 나왔잖아. 근데 이것도 못하냐? 대학 나온 사람 이 정도는 해야지.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이제 업체를 끼고 한 업무인데 업체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 담당자를 불러다 깹니다. 업체나 담당자, 네가 그러고 담당자냐?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이제 너 미쳤냐? 미친놈이냐? 거의 욕에 가까운 그런 욕설을 합니다. 되게 좀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잖아요. 직장의 괴롭힘 뭐 신고가 많이 들어갔죠. 이분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직장의 성희롱도 뭐 걸리고 되게 많이 걸리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이 판사님의 특징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유도 있고 한데 법원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그 말이 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A라는 직원한테 하고 B라는 직원한테 하고 C라는 직원한테 한 거 다 따르고 이제 그 발언하게 된 동기, 뭐 저는 상황, 피해자 관계 등을 종합을 하면 상급자로서 하급자한테 업무에 관해서 지적을 하면서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지나쳤던 거지 그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뭐 이 사람 여러 사안이 걸렸다고 했고 다른 사안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의 성희롱 인정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유효하다고 인정이 된 사례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부하 직원들을 혼내거나 뭐 질책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감정이 당연히 격앙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는 법원도 이제 직장의 괴롭힘까지는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 두 번째는 뭐 텍스트를 일부러 좀 많이 넣었어요.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은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인데 보육교사분께서 뭔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가 좀 잦으신 것 같아요. 잘못을 하셨고 뭐 학부모한테 그 항의도 받았고요. 항의도 받고 하니까 그 원장이 보육교사를 엄청 많이 혼냅니다.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대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제대로 한다더니 또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일을 한다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서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육교사께서 듣다 못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이제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그런 회의 자리에서 또 한번 또 깼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너 이렇게 일을 하시면 어떡해요? 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하세요 하면서 막 하니까 그 피해자분께서 이제 거의 뭐 이제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이제 졸도도 하시고 병원도 가시고 뭐 그렇게 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읽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쭉 깠는데 거기에서 이제 법원에서 직장의 괴롭힘을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 발언 내용이나 그 지속 기간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이제 알았다 좀 그만 좀 해라 했는데도 계속 이걸 이제 하고 반복을 했다는 게 이건 일상적인 지도나 조언 충고를 넘어서 이거는 이제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온 건 한 5년쯤 됐어요. 5년쯤 오래된 법은 아닌데 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법 규정이고요. 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그리고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동일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것은 업무랑 관련이 없거나 업무랑 관련이 있더라도 그 어떤 선을 넘어가지고 하는 행위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피해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다 그 우리가 이제 업무상 질책을 하는 거니까 그 질책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냐 그거에 이제 그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요건이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를 했을 때 뭐 한 번 내가 저 후배가 아니지 그 뭐 부하 직원한테 한 번 욕을 했다 뭐 한다고 해서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뭐 안 된다 한 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건데 그 판단하는 그 기준들은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기간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은 한 번을 그 질책을 심하게 했더라도 직장의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기간이 많고 반복됐고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렇게 독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뭐
아까처럼 이제 하지 말라, 뭐 그만 좀 해달라 부탁했는데 계속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직장 괴롭힘이 좀 될 가능성이 높고, 혹은 이제 상대방의 반응이 좀 불량해가지고 이게 좀 우리가 질책이 에스컬레이트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조금 더 이제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내가 질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담아가지고 질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시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따르고,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내 방에 불러서 혹은 이제 뭐 1대1로 좀 이렇게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나면 더 이제 굉장히 이제 혼난 것도 혼난 거지만 수치심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고, 이게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일상적인 지도나 이런 축구 수준을 넘는 어떤 뭐 불편한 언행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직장의 괴롭힘 여부 판단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인데, 성희롱 중에 이제 뭐 아예 대놓고 우리가 이제 뭐 신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언어적으로 아주 뭐 희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너무 뻔하니까, 이제 최근에 뭐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내 로맨스, 뭐 이런 한쪽이 생각할 땐 로맨스인데 이제 다른 쪽이 생각할 땐 아닌 거,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례고요. 40대 기혼 남성 그 그룹장이 있었어요. 그 외부 회사에서 굉장히 어떤 약간 명운을 걸고 외부에서 이제 데려온 인재신데, 그 분이 이제 그 20대 여성 팀장, 자기 부하 직원, 직속 여성 그 부하 직원한테 약간 꽂히셨습니다. 꽂히셔가지고 그 여러 차례 그 애정을 고백을 했어요. 좋아해요, 보고 싶어요, 뭐 카톡도 보내고, 저기 그 업무 그 워크 툴 있죠, 이런 그런 걸로도 보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하 직원께서는 굉장히 좀 단호하게 그 노라고 하셨어요. 그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신 게 아니에요. 되게 단호하게 노라고 하시고, 저는 뭐 직장 그 상사로서 굉장히 존경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있으시잖아요. 뭐 하여튼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거부를 하면 되게 그 이 남자분이 엄청 그 주눅이 들고 막 실망해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사람들 앞에서 그 우리 뭐 회의하고 이러는데 막 기운도 없고, 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뭐 그냥 뭐 그래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 분이 또 이제 마음이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까 막 그럼 또 밥도 먹어주고 막 해요. 그럼 다시 기운이 나서 살아나. 살아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나 좋아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또 좋아한다 그러고 또 거부당하고, 이걸 한 8개월을 하셨어요. 한 8개월을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저 약간 매몰차게 거절을 하셨어요. 피해자께서 매몰차게 거절을 하시니까 약간 유언 비슷하게 이제 남깁니다. 그 이메일로 막 그 이메일 보내가지고, 어차피 뭐 당신은 내가 없어도 잘 살던 사람이니까 내가 뭐 없어져도 잘 살겠죠. 한 달만 뭐 저를 기억해줘요. 막 이런 거를 써요. 이런 거를 쓰고, 그리고 다음날 회사를 안 나와요. 잠적을 해버려요. 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께서는 완전 이게 된 거잖아요. 자기 때문에 자기는 차인 사람이 이렇게 자살 소동까지 벌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 신고를 하고, 이제 직장의 괴롭힘과 직장의 성희롱까지 신고를 했던 그런 사안인데, 당연히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직장 내 성희롱, 직장의 괴롭힘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그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봤을 때 이런 거는 40대 기혼 남성인 상급자가 20대 미혼 여성인 하급자한테, 그러니까 자기 직속 하급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피해자 자리에 어떤 그 객관적인 제3자를 갖다 놓더라도 이거는 성적인 이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동시에 그 정신적 고통을 중한 근무 환경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전부 다 인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의 성희롱 개념은 이제 직장의 괴롭힘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어요. 일찍 들어온 사안이고, 뭐 내용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의 괴롭힘 자체가 성희롱 규정을 따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 또 세 가지 요건: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뭐 업무랑 관련이 있어야 되고, 성적 언동이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어떤 뭐 너 예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그 당연히 성희롱이 되는 거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오늘 일을 너무 잘했어, 내가 안 시킨 것도 다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되게 이쁘다라고 하는 거랑, 부하 직원이 이렇게 좀 약간 뭐 노출 있는 옷을 입었다든지 뭐 하니까 위에 이렇게 훑어보고 야 오늘 되게 이쁘다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섹슈얼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그런 언동인 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성적 굴욕감도 혐오감, 그러니까 제3자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람을 이 피해자의 위치에 놨을 때 그 제3자도 어떤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그런 행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내 로맨스가 뭐 당연히 다 뭐 사내에서 고백하면 다 불법인가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업무랑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나이가 좀 많으시지만 그래도 전혀 어떤 그런 업무상의 관계가 없고 뭐 싱글이시고 뭐 이러면은 뭐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당연히 직장의 성희롱이 될 수는 없겠죠.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약간 업무랑 연관이 돼 있고 이것들이 또 그분이 하신 행위가 굉장히 좀 업무 내용과 연관이 되고 막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런 좀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이 업무상에 좀 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직장 내 구애 행위도 이제 직장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겠죠. 때문에 어 약간 저도 이제 40대 초반이고 그 저희 나이 때 많이 좀 빠진 함정인 것 같아요. 그 블라인드나 이런 데 보면 가끔 그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린라이트인가요? 저 지금 40대인데 약간 이제 관리도 좀 잘 됐고 어디 가서 뭐 동안이라는 소리 듣고 이런데 뭐 좀 저한테 잘 웃어주고 밥도 먹자고 합니다. 뭐 고백해도 될까요?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심하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냥 항상 넣어봤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직장의 괴롭힘, 성희롱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건 사실은 이거를 문제 직원들이 악용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직장의 성희롱과 괴롭힘 둘 다 동일하게 그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은 되게 큰 보호를 받아요.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한테 뭔가 불리한 처우를 한다, 뭐 보직을 옮긴다, 혹은 뭐 이렇게 근무 장소를 옮긴다, 혹은 뭐 해고나 이런 징계는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불리한 처우를 하면은 그 사용자한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벌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에서 좀 문제 직원들 있잖아요.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직원들이 자기 잘못에 대해 가지고 회사가 이제 뭐 징계 조사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낌새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회사에다가 이거 신고를 해요. 나 직장에 괴롭힘 당하고 있다. 지금 인사 부서랑 좀 심한 경우엔 대표이사가 지금 나 괴롭힌다. 내가 너무 그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는 되게 불합리하고 어떤 부당한 공격이다. 막 시간 괴롭힘을 하는 거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럼 회사는 어이가 없지. 잘못을 하는 사람한테 이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게.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그 무시하고 막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들고 노동부에 달려갑니다. 노동부에 달려가가지고 내가 지금 회사에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나를 계속 징계를 하려는 거는 나에 대한 어떤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사 고발을 해버려요. 형사 고발을 하거나 뭐 진정을 넣거나. 그러면은 노동부 입장에서는 그 고발이나 진정 들어온 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회사에 이런 거에 대해서 소명해라. 회사가 이제 소명을 하면은 뭐 그냥 오케이도 잘 안 해줘요. 왜냐면은 그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민원에 좀 약하잖아요. 민원에 약한데 회사는 그 공무원한테 막 민원을 하고 막 약간 진상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저런 문제 직원들은 얼마든지 약간 진상 짓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막 자기 노동부에서 볼 때 뭐 직장 괴롭힘은 아닌 것 같고 당신이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막 민원 폭탄 들어가는 거죠. 신문고에 넣고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회사한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합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가 직장 괴롭힘을 했다라고 그냥 인정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겨버리든지 뭐 다투고 싶으면 법원 가서 다투시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회사가 어떤 그 문제 직원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할 때 뭐 징계 조사를 하거나 뭐 징계를 내리거나 뭐 그런 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좀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회사가 날 괴롭히고 있어요라고 할 때 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요새 이제 이 영역에서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건 퇴직 단계입니다. 퇴직 단계에 뭐 사람 내보내고 이제 뭐 퇴직금 챙겨주고 이런 거는 뭐 인사 직원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내용인데 이건 판례 2개 정도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최근 퇴사한 퇴사자 F로 인해서 고생을 겪은 지휘 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퇴직하니까 화가 이제 그런 응어리졌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전화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약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어떤 불량한 성행이나 문제점을 게시를 한다. 또는 뭐 전화로 이제 뭐 그 레퍼런스 체크를 받았어요. 야 누가 우리 회사 지원했는데 뭐얘 네 회사 있다잖아. 어때? 물어보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야걔 우리 회사 야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나갔잖아. 야 좀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여기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제 취업 방해 금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 다른 사람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뭐 어떻게 통신 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하는 건 이제 뭐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누구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내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런 악평을 이제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족한 거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의 채용에 실패하거나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도 어떤 동종업계, 그 지역의 동종업계에서 얘가 우리 회사 지원했던데 뭐 얘 어때? 물어보니까 걔 지금 우리 회사랑 어떤 문제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분쟁 중이야. 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채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근로기준법 위반 취업 방해를 인정한 사례고,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레퍼런스 체크 들어오면은 뭐 나간 사람, 아무리 안 좋게 나간 사람도 그래 뭐 알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딱 맞았네요. 지금 QA를 좀 시간이 길면 받겠지만 네. 경한 사람에 대한 대처 방법이 사실은 진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아가지고 회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법적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좀 사실 되게 어려워요.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다투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노동부랑 싸우는 거지 이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그 요건들을 다 갖춰가지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게 좀 내보내는,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그 평소보다 훨씬 더 이제 좀 잘 갖춰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개인 회사 인사적으로는 제일 중요할 거고요. 만약에 그 도가 지나쳐가지고 어떤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라고 평가가 된다면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소송으로. 그러니까 회사도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소송으로 싸우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한 문제인데, 이 회사 안에 어떤 기강을 잡는다는 차원에서는 좀 가끔씩 그렇게 강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좀 거기까지 못 가세요. 못 가고 그냥 뭐 합의금 주고 끝나거나 좀 그런 식으로 종결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그런 부분은.